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형사소송법 증거 파트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우리 그 전문 법칙 있잖아요. 그 전문 법칙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몇 개 살펴볼 게 있는데,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뭐 성립의 진정이다, 형식적 성립의 진정이다, 실질적 성립의 진정이다, 진술의 임의성이다, 특신 상태다, 내용의 인정이다, 반대 신문의 기회다. 뭐 이런 말 자꾸 등장하는데 이 단어 뜻을 갖다가 제대로 설명해 놓은 강의가 하나도 없어. 시중에 내가 인터넷 다 뒤져봤는데 선생님들이 하나도 설명 안 해 이거. 그래서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데 또 책에도 잘 나와 있는 설명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실제 이 형사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죠. 그죠? 검찰이나 경찰, 물론 뭐 검찰, 경찰관 현직이 있으신 분들도 물어보면은 선생님 성립의 진정이 뭐예요? 이러면 말을 한마디도 말 못 뛰더라고. 현재 수사관인데도 그래. 그런 분들 많어.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전문법칙이란 뜻을 알아야 되겠죠? 전문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문. 자, 여기 보시면 전자는 전해 듣다 이런 말이에요. 문은 말. 그죠? 전해 들은 말 법칙. 쉽게 얘기하자면은 전해 들은 말은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게 바로 전문법칙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형사소송법 300 몇 조부터 나와 있냐면은 자, 310조의 2에, 그죠? 전문 증거와 증거 능력의 제한이다 해갖고, 제 311조 내지 316조에 규정한 거 이외에는, 자, 증거를 쓸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311조부터 해서, 그죠? 311조부터 해갖고, 저 몇 조까지? 316조까지. 요 조항에,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이 조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아니 왜 이러냐 갖춘 경우는 증거로 쓴다. 증거 can. 그죠? 311조부터 316조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내용은 뭐냐면 성립의 진정과 그 다음에 진술의 임의성, 특신상태, 내용의 인정, 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성립의 진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형식적 성립의 진정과, 그죠? 성립 진정과 그 다음에 실질적 성립의 진정, 요 두 개를 갖다가 합해서 바로 성립의 진정이라 그래. 자, 이해 가셨나요? 자, 색깔을 좀 이렇게 넣어 볼게. 되셨죠? 그래서 성립의 진정이라는 것은 형식적 성립의 진정과 실질적 성립의 진정 두 개를 합쳐서 그냥 통틀어 갖고 성립의 진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뭐냐면은 형식적 성립의 진정은 그러면 선생님 뭡니까? 선생님, 형식적 성립의 진정이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조서 다 꾸민 다음에 거기 서명하고 사인하잖아요. 그죠? 도장을 찍던가. 그래서 어떤 적법 절차에 뭐 도장이라든지 아니면 서명이라든지 아니면 기명날인. 기명날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갖고 뭐뭐뭐 홍길동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사인하는 거 있잖아요. 기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뭐예요? 워드로 쳤거나 아니면은 인쇄되어 있는 데다가 날인, 지장을 찍거나 아니면 서명을 하는 걸 얘기하는 기명날인이라 그러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형식적 성립의 진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도장이나 서명, 기명날인이 돼 있는 게 네가 맞느냐, 네가 그 서류에 도장 찍고 지장 찍었냐, 서명했냐, 그걸 말하는 것을 바로 형식적 성립 진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 성립 진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록을 했느냐, 이걸 갖다가 실질적 성립의 진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당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이러면은 어쨌든 실질적 성립의 진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을 하잖아요. 그 진술한 내용이 그 종이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걸 갖다가 실질적 성립의 진정이라 그래. 그래서 요 두 개를 통칭해 갖고 그냥 우리는 뭐라 그래? 성립의 진정이라 그럽니다. 되셨습니까? 됐죠? 그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넘어가서 보는 게 낫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시면 뭐냐면은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진술이 경찰이나 검찰 앞에서 말한 진술이 자유로운 심리 상태에서 진술했나, 이걸 갖다가 바로 진술의 임의성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폭행이나 협박, 사술이 아니어야지 되죠. 그죠? 폭행이나 협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뭐 사술, 뭐죠? 속임수, 이런 것이 없는, 그죠? 이런 것이 없이 자유로운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했느냐, 이것을 진술의 임의성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갖고 뭐 이런 것도 임의성이 없어. 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옆방 취조실에서 고문받는 비명소리, 옆방 취조실에서 고문받는 비명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듣고 만약에 조서를 작성했다면 역시 이것도 뭐예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자, 여기를 색깔을 좀 넣어 볼게요. 자, 요런 것이 없이 진술을 했을 때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사술, 속임수가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진술을 했을 때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 그러고요. 또 비슷한 취지에서 옆방의 취조실에서 고문받는 비명소리 같은 것이 났는데 만약에 그 진술을 해갖고 조서를 작성했다, 역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한 것이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 자, 또 보자. 그 다음에 특신상태라는 것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자. 특신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이런 거예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이걸 갖다가 특신상태라 그래요. 뭐 앞에 맥락과 맨 비슷한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앞전에 말씀드린 거지만은 뭐 폭행이나 협박, 사술, 뭐 임의성하고도 관련이 좀 깊은데, 뭐 폭행이나 뭐 협박이라든지 뭐 속임수라든지, 어쨌든 판사가 특히 어떤 신임이 많이 간다, 신빙할 수 있다, 이런 상태인지 따져보는 거예요. 특신 상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내용의 인정이에요. 자, 여기 또 요 색깔이 왜 이러냐? 자, 내용의 인정이라는 걸 또 보실 수 있는데, 내용의 인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내용의 인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말이냐면은 그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가,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가. 자,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내용의 인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자, 적어드릴게요.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자, 형사소송법 312조 제1항과 제3항에 검경이 작성한 조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뭐라 나와 있냐면은, 자, 읽어볼게요. 자,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용의 인정이라는 것은 그 진술한 내용이 실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가. 예를 들어 갖고 야 홍길동 너 9시에 호프집에 갔다면서 예 9시에 호프집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바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문조서에 경찰이나 검찰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그 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대로 적혀져 있고 그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말할 때 바로 뭐예요? 내용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형사소송법, 형소법이라고 할게. 형소법 제 312조 제1항과 그죠? 제2항에는 요게 뭐예요? 제1항 같은 2항은 지금 삭제가 됐죠? 3항이겠죠? 자, 3항. 제1항은 누가 작성한 거냐면은 검사가 작성한 거야. 검사가 작성한 거고 제3항은 누가? 경찰이 작성한 거야. 사법경찰관. 그죠?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성립의 진정과 내용의 인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증거 능력이 부여되는 조건은 뭐냐면은 부여 조건. 이게 어떻게 나오냐? 바로 성립의 진정과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내용의 인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찰이 작성했던 검사가 작성했던 바로 우리 형사소송법 312조 제1항 바로 검사가 작성한 거고 제3항은 경찰이 작성한 거거든요. 둘 다 증거능력 부여 조건은 성립의 진정과 내용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 2020년 2월 4일 이전에는 검사가 작성한 거에 대해서는 성립의 진정이면 바로 증거능력이 부여됐거든요. 근데 2020년 2월 4일 이후로는 어떻게 된다? 바로 검사가 작성했던 경찰이 작성했던 전부 다 내용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 옛날 공부하신 분은 따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반대신문의 기회라고 들어보셨죠? 반대신문의 기회라는 건 뭐냐면은 피고인, 변호인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얘기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자, 이렇게 적어 놓을게. 반대신문의 기회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판사가 물어보는 거야. 피고인이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는데 증인의 말에 여기 조서에 나와 있기로는 이러이러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피고인은 여기에 대해 반박해 보시오. 피고인의 변호인은 반박해 보시오. 이렇게 반박의 기회를 주는 것을 바로 반대신문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은 전문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자는 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해 들은 말 법칙. 다시 얘기하자면은 전해 들은 말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전문 법칙이고 우리 형사소송법 311조부터 316조에는 바로 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거 바로 전문 법칙의 예외를 갖다가 말합니다. 전문 법칙의 예외는 우리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3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문 법칙의 예외는 우리 형사소송법 311조부터 316조에 그 요건에 대해서 나와 있고 예외를 인정해서 증거로 쓴다는 얘기야. 그리고 성립의 진정이라는 것은 형식적 성립의 진정과 그죠? 실질적 성립의 진정을 말하는데 형식적 성립의 진정이라는 것은 그 도장이나 서명, 기명 날인한 것이 본인이 맞느냐, 네가 검찰과 경찰에 가서 여기 서명한 거 맞느냐, 그죠? 본인이 서명한 거 맞냐, 본인의 문서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 성립의 진정이라는 것은 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가서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진술이 자유로운 심리 상태에서 진술했나 이걸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폭행이나 협박, 사술, 속임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진술했느냐, 그죠? 이것을 갖다가 진술의 임의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판례가 나왔는데 옆방 취조실에서 고문받는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만약에 진술했다면은 그 진술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바로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그 진술이 자유로운 심리 상태에서 진술이 돼야 진술의 임의성이 있는 겁니다. 자, 특신 상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자, 그 다음에 우리 형사성법 보면은 312조 1항이나 312조 제2항에 보면은 내용의 인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용의 인정. 그래서 그 내용의 인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따져보는 것을 내용의 인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 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고요. 제3항은 바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거든요. 그래서 이 312조 제1항과 312조 제3항은 바로 성립의 진정과 내용의 인정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은 반대 신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바로 그 증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걸 갖다가 반대 신문의 기회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오늘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근데 이거를 설명해 놓은 저기가 없어. 뭐라 그래요? 설명해 놓은 강의가 없어. 그리고 책에도 제대로 설명 안 해놨어. 또 이거를 제대로 내 잘난 척이 아니라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주고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없어. 내가 제일 쉽게 설명하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고맙습니다.